홍씨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6년째 살고 있는 30대 아이 엄마입니다. 남편이로 아주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아래로는 여동생이 한 명 있고요. 신우도 이미 결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집안 첫째인 아주버님이 남매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결혼을 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주버님은 결혼 전이다 보니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요. 아주버님과 결혼할 예비 형님은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린 사람이에요. 나이가 저보다 어리다고 싫은 건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있더라도 배울 점이 있으면 당연히 보고 배워야겠지요. 그런데 처음 저희 집에 결혼한다고 아주버님이 데리고 와서 인사 왔을 때부터 첫인상이 정말 별로였습니다. 어머님도 똑같이 느끼신 것 같은데 둘이서 좋다 좋다 하니 어머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기시더라고요. 인사 온 첫날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될 사람한테 질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야 예비 형님보다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손아랫동선이 제가 나서서 한 소리 할 수도 없었고 말이에요. 아버님과는 사별하신지라 어머님이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시느냐 물어볼 수도 있고 현재는 은퇴하신 거나 마찬가지니 예비사돈분들이 아직 경제활동을 하시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비 형님은 그 질문에 직업 같은 걸 물어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어머님 세대 이야기고 요새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물어본다고 대답을 딱 자르더군요. 제가 느끼기엔 똘똘하고 할 말 다 하는 요즘 사람들 흉내낸 것 같았지만 솔직히 좀 예의가 없어 보였어요. 똘똘하게 할 말 다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무례해 보인 느낌이랄까요? 어머님도 당황스러우셨는지 요새는 그러니 몰랐구나 하고 그냥 그래 하고 넘겼어요. 홍기 놓친 큰아들이 좋다니 어머님 딱히 반대는 안 하셨지만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맏며느리랑은 너처럼 잘 지내지는 못하고 살겠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같은 며느리에다가 나이 또래도 비슷하니 친해지고 싶겠지만 너무 정주지는 말고 혹시나 저한테 한 소리를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거라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결혼한다고 며느리끼리 친하게 지내자면서 은근슬쩍 분위기를 떠보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맏며느리니까 어머님 모시고 있는 저를 보고 괜히 찔리는 구석이 있는지 혹시 자기네들 결혼하면 어머님 안 모실 거냐, 분가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속이 다 보이더라고요. 어머님은 한 번 보고 예비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한눈에 알아보신 게 제가 다 신기했어요. 살아온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만큼 배울 부분도 많으신 분이고 인간적으로도 엄청 좋으신 분입니다. 모시고 사는 동안도 저한테 그 흔한 시집살이 한 번 시키신 적 없어요. 더군다나 아주버님도 일단은 같은 집에 살고 있으니 홀시모 모시고 살게 하는 것도 미안한데 결혼 못한 큰아들 뒷바라지까지 시킬 순 없다면서 집안일도 어머님께서 거의 대부분을 하십니다. 저는 옆에서 어머님이 도움 필요할 때마다 살짝 도와드리는 정도고요. 제가 어머님께 딸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머님과 사이도 좋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도 저를 믿고 많이 의지하시기도 하고요. 친정어머니마저도 홀어머니 몸으로 남편 훌륭하게 키워서 짝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홀어머니라고 무시하고 그러면 저보고 인간도 아니라고 하실 정도세요. 결혼 전부터도 자주 양가 왕래를 했었고 결혼 후에도 양가 동반해서 자주 만남을 갖고 있거든요. 친정어머니는 겪어보니 그런 인품 가진 시어머니 또 없다고 잘 모시고 살면서 보고 배울 것들은 전부 보고 배우라고 하실 정도고요. 아주버님이 한 집에 지내다 보니 예비 형님이 결혼 전부터도 그렇게 집에 드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제가 하는 것 지켜보다가 저한테 훈계 한마디씩 툭툭 던져요. 식사할 준비하다가도 본인은 바닥에 엉덩이 턱 붙이고 앉아서는 입으로만 저한테 앞접시 좀 가지고 와라, 물 좀 떠와라 하면서 이것저것 시킵니다. 아직 예비 형님이 결혼 전이다 보니 손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애초에 일 같은 건 시킬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며느리라고 무조건 일해야 한다 하시는 분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손님이면 그냥 손님 대접 받고 가면 되는 거지 괜히 나서서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쭉 지켜보시다가 벌써부터 형님 노릇 말라고 당신은 며느리들 일 시킬 생각 없다고 못 박으셔서 그래도 눈치는 있는지 그 뒤부터는 그런 식으로 뭐라 저를 아랫사람 부려먹듯 하려는 게 줄긴 했지만 은근히 저한테 내가 너보다 윗사람인 건 알고 있지 확인하듯이 저한테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건 그대로입니다. 원래도 어머님이 예비 형님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열받게 하더라도 괜히 저 때문에 노총각 아주버님 혼사가 뒤집어질까봐 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성격인데 어차피 아주버님 결혼하고 나가 살면 명절 때 아니면 자주 보지도 않을 것 같아서 결혼까지 얼마나 남았다고 그냥 참기로 했어요. 얼마 전에 신우까지 해서 형님 되실 분 포함해서 온 가족이 외식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어머님이 생선을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코다리찜을 먹으러 갔다가 커다란 가시가 목에 걸려서 어머님께서 엄청 고생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원래도 성격이 조금 급한 게 있어서 사소한 건 대충대충 빠르게 넘기려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병원 다녀오고 난리가 난 뒤로 어머님께서 생선가시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그 좋아하시는 생선을 도통 안 드시려고 하길래 언젠가부터 제가 생선가시를 꼼꼼히 발라서 드리고 있었어요. 살만 발라서 드리면 어머님도 드시기 편하고 좋아하시거든요. 아마 이게 유일하게 제가 하고 있는 시집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날도 생선조림 먹으러 가서 어머님 드시기 편하라고 가시를 다 발라서 드렸는데 여태까지 저한테 전화 한 통 없던 예비 형님한테서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전화로 진짜 1억이냐면서 따지고 들더라고요. 난데없이 왜 저러나 싶어서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물으니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밥 시중까지 들어야 하냐고 하더군요. 어머님 생선가시 발라드린 걸 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였어요. 이젠 하다 별걸 가지고 다 트집을 잡으니 저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이 생선을 원래 참 좋아하셨는데 가시 때문에 잘 안 드셔서 발라드린 거다. 제가 밥을 떠먹여드린 것도 아니고 생선가시 좀 발라드렸기로소니 그걸 가지고 이런 전화까지 받아야겠냐 따졌지요. 그랬더니 식당에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이상하게 쳐다봤다며 어머님이 애도 아니고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대한민국 며느리들 꼴만 처량하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 나라의 고부 갈등이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사지멀쩡하신 시어머니만 악덕 시어머니 만드는 거랍니다. 그게 왜 처량한 꼴이냐고 당장 제가 친정에만 가도 아버지 생선가시도 발라드리고 하는데 딸이 발라주는 생선 드시는 우리 아버지는 악덕아버지 되시는 거냐고 되물었더니 형님 되실 분이 한다는 말이 시어머니는 시자 붙는 어머니지 않느냐 하면서 어딜 시가하고 친정하고 똑같이 가려고 하느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진짜로 시어머니 위하는 게 뭔지 2번 생각해보고 행동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형님이 모시는 것도 아니고 남들 눈치가 뭐가 중요하냐고 따졌어요. 남들이 어떻게 보건 다 같이 식사하러 간 자리에서 당장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맛있게 드시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우리 아랫동서는 가만 보니까 말이 조금 기네 하면서 벌써부터 형님 어려운 줄 모르고 말대꾸하고 대드는 거냐고 비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형님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군기 잡는 거냐고 똑같이 비꼬았어요. 그러니 진짜 군기 잡는 게 뭔지나 아냐고 앞으로 위아래가 뭔지 똑바로 보여주겠다며 각오하라고 하더라고요. 겨우 이런 말 하려고 야밤에 전화하셨느냐 따지고 어디 한번 보겠다고 기대하고 있겠다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날 박자마자 정말 동서끼리 기강다지겠다고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쳐들어오더군요. 무슨 군대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온 건지 가방에서 하얀 면장갑을 꺼내고선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청소 상태를 점검하더라고요. 창틀 한번 쓱 문대더니 흰 장갑 시꺼매진 것 좀 보라면서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청소를 이따위로밖에 못하냐면서 저를 불러세워서는 삿대질을 하면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창틀에 붙어있는 먼지가 환기시킬 때 집안에 있으면 기관지에 얼마나 안 좋은 줄 아냐고 방충망 뚫고 들어온 이 작은 먼지들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먼지라고 하면서 저한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어머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가 예비 형님한테 미안하다고 앞으로 청소 똑바로 하겠다고 곧바로 사과를 하시더군요. 예비 형님은 완전 당황해가지고 왜 어머님이 사과를 하시냐고 잘못은 며느리인 제가 했는데 하면서 당황하더라고요. 형님은 설마 어머님이 집안일을 하고 계실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었나 봅니다. 각오하라던 게 고작 이런 거였다니 웃음도 나지가 않더라고요. 집단에는 어머님 건강 생각하는 척 착한 며느리, 마음 씀씀이 고운 며느리 흉내내면서 저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설마 시집살이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두고 집안일도 안 하고 살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머님이 점심도 차려주셨는데 예비 형님이 어머님한테 혹시 음식도 어머님이 하시는 거냐 조심히 묻길래 딱 봐도 음식 가지고 트집 잡으려던 계획도 가지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뭐 간이 자극적이다 뭐다 하면서 어머님 건강 운운하며 저보고 살림하는 것 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다고 한마디 하려고 했었나 보죠. 살림 가지고 트집 잡으려다가 괜히 집안 상태 보고 말 꺼냈다가는 본전도 못 찾겠다는 걸 깨달았는지 이번에는 며느리가 돼서 어머님한테 집안일을 다 시킬 수가 있냐고 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그렇지 저 같은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제정신이냐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옆에서 듣고만 계시다가 예비 형님한테 갑자기 맞는 소리 한다고 제대로 봤다며 예비 형님 편을 들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순간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어머님이 이제 시어머니 부려먹는 둘째 며느리랑은 못 살겠다고 이제 맏며느리 들어오니까 나도 며느리한테 효도받으며 호강하면서 살아야겠다고 결혼하면 너네가 나 모시고 사는 거 맞지? 하고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머님 재치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올 뻔한 거 참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예비 형님은 어머님 말만 듣고 벌써 얼굴이 사색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손윗동서로서 저한테 며느리 도리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한 말이라고 허둥지둥대더라고요. 어머님이 네가 나 모시고 살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며 집안일은 당신이 좋아서 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저도 해야 할 때는 알아서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있으니 괜히 잘하고 있는 애한테 잔소리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말해주셨어요. 정말 너무나도 통쾌하더군요. 그래도 예비 형님 끈기 하나는 인정해줘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님한테 그런 말 듣고도 포기를 모르고 언제 뭐 하나만 걸려보라는 식으로 살쾡이 눈을 하고 제가 거슬리는 행동 하나만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아주버님이 퇴근을 하고 돌아왔지요. 예비 형님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도 없이 여긴 왜 와 있냐고 묻더라고요. 예비 형님, 아주버님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하는데 아마 안 봐도 제 욕하면서 버르장머리 고쳐주려고 와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을 자기 편만 들기는 틀린 것 같고 이 집에 자기 편이라고는 아주버님밖에 없을 테니 아무튼 어머님 다음으로 이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올 때까지 벼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비 형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주버님 표정이 사색이 돼서는 예비 형님을 끌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나이 어린 예비 형님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홀어머님 모시고 살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는 신우도 결혼 전이라 같이 살았었어요. 신우는 직장 생활한다고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 하나 얻어놓고 주중에는 거기서 지내고 주말에는 집에 내려와서 지냈었거든요. 신우가 시집을 잘 갔어요. 남자 쪽이 돈이 상당히 많은 집안이라 신우가 시집 가면서 회사도 그만두고 몸만 오라고 했다고 해요. 그 어머니 밑에서 큰딸이다 보니 신우 또한 성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저희 시댁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안에서 1등 신부감으로 몸만 오라고 해서 데려갔겠지요. 아무튼 신우가 시집 가면서 여태 신우가 모았던 돈은 가지고 갔는데 신우가 지내던 오피스텔은 처분하지 않고 홀어머니 모시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저희들 명의로 돌려줬어요. 적당히 가격 봐서 팔아도 좋고 세를 줘도 좋고 아니면 빈방으로 뒀다가 가끔씩 남편하고 제가 바람 쐬고 싶을 때 가서 지내도 된다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거기에 당장 어머님이랑 살고 있는 이 집 또한 당장 형제들에게 나눠줄 만큼 값어치 있는 집도 아니다 보니
어머님 모시고 살기로 한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거든요. 신우나 아주버님도 다 동의한 상황이었고요. 제가 결혼했을 땐 정말 별 볼 일 없는 서울 외곽 동네에 있는 주택이었는데, 그런데 요 몇 년 사이 이 주변 집값이 재개발호재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조금 내려갔지만 그때보다 집값이 훨씬 올라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 결혼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신우가 저희한테 주고 간 오피스텔 정리해서 결혼 비용을 일부 보태기로 남편과 상의해서 정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제 마음 씀씀이에 며느리 잘 봤다고 하시면서 고마워하셨고, 아주버님도 저한테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엄청 고마워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아주버님하고 결혼할 여자라고 온 사람이 지금 이 집안의 실세나 마찬가지고, 당장 아주버님 결혼 자금을 쥐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저한테 날을 세우고 있으니 아주버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던 거예요. 제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는데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지저대는 꼴을 보니 어이가 없었던 거지요. 아주버님이 예비 형님 데리고 잠깐 밖에 나가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지금 현재 아무리 너가 서열상 손윗 사람이라도 저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준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 아주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만 같던 콧대 높은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쭈글쭈글해져서 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녁 식사 준비해 주시는데 뭐 느낀 바가 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방에서 밥상으로 반찬이며 그릇이며 이것저것 분주하게 가져다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손님이 집에 와서 일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예비 형님한테 가서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라 여유롭게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이 쭈뼛쭈뼛거리면서 아니에요 언니 하고 저한테 난데없이 존댓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돈을 쥐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집안 개족보 만들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언니라고 하지 마시라고 어머님이 들으시면 제가 한 소리 듣는다고 한마디 했어요. 바로 전날까지는 이 집에서 누가 높은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다던 예비 형님이 꼬리를 팍 내리고 저를 언니라고 부르니 솔직히 기분은 살짝 통쾌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 식사가 다 끝날 때쯤에 어머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예비 형님한테 이 집이 둘째네 명의로 돼 있는 건 알고 있느냐 물으셨어요. 홀시모 모시고 사는 둘째한테 물려주기로 했고 이미 가족들끼리 오래전에 상의해서 끝난 일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 가서 딴소리 나오는 일 없으면 좋겠다고 예비 형님에게 확인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너네들 결혼한다고 둘째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정리해서 결혼자금 보태주려던 건 알고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예비 형님,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이 가만 보아하니 제가 예비 형님을 언제 봤다고 그런 큰 돈을 조건 없이 해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향후 10년 동안 제 앞으로 이자 명목이든 월세 명목이든 좋으니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대출이자 생각하면 대출 받는 것보다 반도 안 되는 돈이니 아쉬울 거 없지 않냐면서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어서 저한테 말씀하시길 예비 형님이 결혼 후 어떻게 하는지 봐서 10년 뒤에 그 돈을 돌려주던 제가 갔던 그거는 제 판단하에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아니라고 그냥 해주겠다고 할까도 싶었지만 제가 예비 형님 위해서 딱히 시어머니 말에 반대를 할 이유는 없었으니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아주버님도 예비 형님도 어차피 제 돈 아니면 당장 신혼집 알아봐 놓은 것부터 결혼 준비에 차질이 생기고 더럽고 치사해서 대출을 받기에는 어머님 말씀대로 이자가 반밖에 안 되니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겠다 대답했고요. 둘째 동서 예비만 며느리로서 참교육해주겠다고 벼르고 찾아와서 본전도 못 찾고 역관광을 당해버렸으니 솔직히 그동안 예비 형님이 밉상짓 하면서 제 기분 상하게 한 건 더 이상 생각도 안 났어요. 그날 저녁에 예비 형님 돌아가고 나서 아주버님도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하고 예비 형님이 사실은 알고 보면 귀여운 구석도 있고 착한 애다 하면서 제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뭐라고 이 결혼 반대할 생각도 없고 두 분이서 좋으면 좋은 거라고 두 분이 행복한 게 어머님도 진정 원하는 바가 아니겠냐고 하고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드렸어요. 다른 분들 사연 들어보면 식가족과 마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난 것 같습니다. 훌륭한 성품을 가진 어머님 밑에서 커온 자식들이니 다 좋은 사람들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남의 집 자식, 식모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대해주는 좋은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